네, 안녕하세요. 웰컴 포즈입니다. 형식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영상에다가 제가 어떤 대본을 읽는 형식이었다면 지금 완전히 생얼을 보여주고 이러고 있죠.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당장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어떤 저도 현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었어요. 근데 아쉽지만 그 아이가 제 영상을 받아보기 이전에 파양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생이지만 편집이 적고 어떤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게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찍어서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때그때 영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에게 빨리 보내기 위해서 그냥 이런 영상을 찍어 나가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보처 혹은 어떤 입양을 갔는데 이 친구가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한다. 그럴 때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연애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소개팅을 했어요. 남자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그냥 막 만지고 너무 이쁘시네요 머리 막 이러지 않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론 정우성같이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먹힐지도 모르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컹철컹 해가지고 막 TV에도 나오고 이럴 거예요. 그거는 효과적이지 않겠죠.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 무서워해요. 모르는 대상이에요. 한 가지 더 있네요. 거기에 뭐냐면 남자 여자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과거에 나쁜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연애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정우성 같은 남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막 칼부림이 날지도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을 빼먹었네. 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같이 생긴 사람이 가서 뭔가 어필을 해야 돼요. 뭘 어필하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졌고 나는 장차 꿈이 뭐고 막 이제 저를 막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는 거죠. 뭔 소리야 또. 아무튼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지려고 막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애한테 막 압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마음에, 선한 마음에 네가 좋아, 날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만져. 이건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이 아이한테는 더 큰 두려움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만지면 안 돼요. 처음에. 물론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그렇게 심하게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좋겠죠.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느냐. 보통 임보처나 뭐 입양 갈 때 캔넬에 이렇게 해서 가죠. 근데 캔넬 문 열어놔도 2박 3일이 돼도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언제 나오냐? 사람이 없을 때 나오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만지려고 시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처음에 대화하죠. 나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대화. 그다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렇죠. 같이 영화 보러 가고, 그리고 뭐예요? 산책도 하고, 좋은 곳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뽀뽀도 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강아지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되려면 처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난 이런 사람이고 같이 밥 먹고 이러려면 같은 공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캔넬에 있고 저는 밖에 있어요. 그럼 같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2박 3일이고 안 나오잖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 같은 경우는 이틀을 잡아요. 딱 이틀을 잡았는데 밖에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캔넬에서 빼냅니다.
근데 캔넬에서 빼낼 때 어떻게 빼내느냐? 얘를 잡고서 그냥 당기는 게 아니라 캔넬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강아지가 들어가 있어. 그럼 요거를 싹 들어요. 천천히. 확! 이거 말고 천천히 들면 얘가 쭉쭉쭉쭉 버티다가 나중에 더 이상 디딜 곳이 없으면 이 상태에서 서 있어요. 이렇게 들었을 때 딱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캔넬을 쏙 들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밖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숨어 있길 좋아하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또 숨어요. 다른 곳으로 숨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소파 사이에 틈이 있다. 거기 막 들어가려고 그래. 그리고 뭐 책장이 있다. 요만한 책장인데 거기에 막 몸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곳으로 캔넬을 이동한 뒤에 캔넬을 쏙 빼서 이 친구가 거기에서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공간에서 있기가 형성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주는데 가가지고 나는 이름이 뭐고 어떻게 살고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얘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걔들은 후각적인 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하죠. 이렇게 해서 냄새 맡아봐. 이거 해요. 갑자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 천천히 나가서 냄새 맡아. 그러면 얘가 냄새 맡아요. 아, 이거 뭔 냄새야? 이거 담배 냄새 개쩌는데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냄새 맡고, 그리고 또 어떻게, 제가 입던 옷 같은 거, 이런 거 살포시 벗어가지고 놔주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친구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서서히 학습을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다가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제가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것도 도움이 돼요. 뭐냐, 저 사람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는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가 있는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아요. 이거를 수도 없이 해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반복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떤 둔감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냄새 맡게 하고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이 내 방에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나한테 위해를 주지 않는구나 라는 걸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같이 밥 먹죠. 영화관 가고 하죠. 그거는 저도 해요. 어떻게? 얘 밥그릇에 음식을 담아 가지고 가서 밥을 먹여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이제 더 자극적인 걸 원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요. 도시락을 싸들고 이 친구 밥을 들고 들어가서 이 친구 방 안에서 앉아요. 앉은 다음에 저는 밥을 먹어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그릇을 놔주고 밥을 먹게 해요. 그러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 밥이. 제 밥, 이 인간의 밥 얼마나 맛있어, 냄새가. 그러면 식욕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먹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좋은 존재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만약에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이 밥을 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떤 배고픔이 인간에 대한 두려움보다 강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 두려움은 처음엔 100이었다면 제가 말씀드린 과정들 있죠. 문 열고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내 냄새 맡게 해주고 100이 90, 80, 70, 60 이런 식으로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이 배고픔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1시간, 2시간, 뭐 반나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점점 커져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배고픔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시점이 딱 찾아와요. 그럼 그때부터는 음식을 잘 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직접 주기 시작하는 것들이 시작되는 거죠. 제 영상 보시면 있죠. 그런 것들을 따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식 먹는 거 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밥 먹고 산책 가고 그 다음에 산책 가고 여행 가고 한다 그랬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줄을 안 해봤네. 그러면 줄에 대한 교육까지 같이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이런 단계가 있기 이전에 줄을 매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뢰감도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랑 2박 3일로 여행 갈래? 1박 2일 여행 갈래? 어디 갈래? 안 가죠. 때려 죽여도 연애할 때.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정확한 신뢰감을 주었을 때만이 어디 좋은 데 놀러 갈 수 있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산책 역시도. 그래서 이 과정들이 완료가 되는 시점부터는 목줄을 소개시켜주고 목줄을 착용했을 때 생기는 혹은 하네스를 착용했을 때 생기는 어떤 이질감 느낌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또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신뢰하고 이 줄이나 하네스가 문제가 없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한테 인식시켜준 뒤에 산책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산책을 나가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얘기로 하고요. 지금 중요한 사항은 요렇다라는 거죠.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도 거의 10분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 무서운 친구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짧게나마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상들은 좀 많이 남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심심하면 여기 센터 놀러 오셔도 됩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긴급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